오늘은 1892년부터 1973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여류작가 펄벅의 단편소설 웃음 선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펄벅은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은 유튜브 채널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를 통해 감상했고, 소설 속 문장들은 채널 운영자의 목소리로 소개합니다. 소설 속에서 부유한 여인은 남편이 일찍 죽고 외동 아들을 귀하게 키웠는데, 다 큰 아들이 유럽의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애간장을 태우고, 특히 성탄절인 오늘 아들이 몹시 그립습니다.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다. 만일 레니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누가 그녀를 돌봐줄까? 그저 돈만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매우 여성스러운 여자였다. 남편은 자신에게 의지하는 아내의 그런 습성을 사랑했다. 그리고 레니는 어느 정도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한 셈이었다. 만일 그런 레니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녀가 어떻게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녀는 늘 레니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레니는 왜 결혼하지 않은 것일까? 물론 그녀는 레니가 결혼을 하지 않아 기뻤다. 아무리 봐도 어머니만한 여자가 없어요. 레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냥 하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 아니었을까? 두 사람은 늘 무척 사이가 좋았고,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전사한 이후로 아들은 어머니에겐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부인은 좋은 남자가 청혼하고 아들이 재혼을 권유해도 아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라며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크리스마스 오후에 어떤 처녀가 부인의 집을 방문하는데, 아들이 크리스마스 날에 어머니를 만나 선물을 전달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고 찾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부인은 키가 작고 그다지 예쁘지 않은 처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아들이 처녀에게 보낸 연애 편지를 보고는 심한 질투심을 느끼며 처녀를 냉정하게 대합니다. 레니가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여자는 말을 마친 뒤 맨 앞에 편지지를 받은 부인에게 건네주었다. 자그마한 티거 양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난 지금 뜨거운 물속에 발을 담근 채 편지를 쓰고 있어. 편지지에 묻은 물은 눈물이 아니야. 물론 자기를 생각하면서 충분히 눈물을 쏟아낼 수는 있지만 말이야. 네 편지를 읽고 난 바튼 부인은 편지를 다시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혼란스러워지는 마음을 외면하며 여자를 응시했다. 레니하고 이 여자는 무슨 사이일까? 그동안 레니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레니가 자기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할 때마다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어쩐 일인지 그녀는 늘 혼자서 외로웠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어서야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순간 자긍심이 솟아나면서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여자에게 굳이 묻지 않기로 했다. 그저 자기들끼리 비밀로 하라지. 그녀는 가슴속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다. 이제 그녀는 정말 혼자였다. 여자는 바튼 부인이 앉아있는 의자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앉았다. 바튼 부인이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아니, 처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요. 여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정말 제가 그냥 돌아가기를 바라세요? 제발 그래줘요. 바튼 부인이 간곡하게 말했다. 제발 그냥 가줘요. 하지만 티거가 말하길. 제발. 바튼 부인이 소리쳤다. 제발. 제발.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몸 전체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녀 곁에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이윽고 바튼 부인의 어깨에 그녀의 손길이 느껴졌다. 울지 마세요. 여자는 말했다. 제가 갈 테니 울지 마세요. 레니가 꼭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자, 여기요. 선물 드리고 전 돌아갈게요. 아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오래전 앨범에서 사라진 1살 때 찍은 아들의 사진과 그때의 애기 얼굴이 새겨진 작은 조각품입니다. 머리끝에 금빛 머리털이 살짝 자라난 것 좀 봐. 다시 갖게 돼서 너무 다행이야. 다시 집에 돌아온 것만 같아. 우리 아기. 아들의 선물을 개봉한 후 부인과 처녀는 차분하게 얘기를 나누는데 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워 싶어 한다는 아들의 심정을 전해 듣고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레니는 늘 자유로웠는데. 그녀가 다그쳐 묻자 여자는 웨이브진 짙은 머리칼을 흔들었다. 아니요. 레니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녀의 말투는 우울하다기보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으쓱대는 듯한 어조였다. 레니는 부인께 속박되어 있어요. 그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대부분은 그만두고 말죠. 그건 좀 이상하네요. 바튼 부인은 날카롭게 말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말하는 건 그러니까 레니가 청혼을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지만 만일 결혼을 했다고 해도 어머니가 절 좋아하지 않으시면 레니는 후회했을 거예요. 그게 아가씨와 레니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예요? 바튼 부인이 물었다. 전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남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부인은 이기적이세요. 어머님이 외롭거나 하면 그게 레니의 책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셨죠. 제가 오늘 여기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레니는 그런 말까지 했어요. 자기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면 만에 하나 어머니가 자살을 하실지도 모른다고요. 레니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레니는 그게 늘 걱정스럽다고 했어요.
이 대목에서 착한 자녀와 착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김창옥 씨의 유튜브 강의를 소개합니다. 자식은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부모가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는 막 희생을 해놓고 애들이 커가지고 애들이 내 맘대로 안 되면 야, 너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대한민국 엄마들의 아주 어디 학원에서 배운 공통 대사거든요.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근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맞아요. 착하지 않으면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엄마 인생이야. 엄마가 선택했잖아. 아빠를. 진짜 내가 언제 선택하라고 했어? 내가 언제 놔달라고 했어? 아우 어떡해. 이제 요런 자녀들은 별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그게 난 거 같아. 네. 근데 그래. 엄마가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하고 사는 거니까 내가 잘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그러다가 이게 참다가 어느 날 너무나 크게 터지면 그 엄마는 더 상처. 그렇죠. 야, 네가 내 최후의 보루였는데. 네. 너가 그러니까 엄마는 살 이유가 없다. 가까울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죠. 대화는 저녁까지 이어지고 부인은 처녀가 고아원 출신 신문기자라는 것과 아들을 인터뷰하다가 알게 되어 지금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부인은 차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기 시작하고 부모 형제 없이 자라 17살에 고아원을 나왔으며 아무것도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솔직하고 당당하고 씩씩한 처녀가 차츰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천박한 인간들은 사람을 집안과 배경으로 평가하지만 소설 속 부인처럼 교양 있는 사람들은 인성과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대화 중에 자신이나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양반 가문이라는 둥, 교육가 집안, 의사 집안, 변호사 집안 따위의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싶을 정도로 싫어집니다. 나는 가문의 영광 따위의 말을 싫어하고 그런 제목의 영화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다시 웃어 보이며 불현듯 같은 부인이 앉아있는 의자의 팔걸이에 걸터 앉았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녀가 소리를 높였다. 아까는 저보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밭은 부인은 주저했다. 그러다 갑자기 부인도 웃음을 터뜨렸다. 이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상황이 왠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아가씨는 그래도 내게 할 얘기는 다 하는 것 같군요. 물론 전 레니에게 진실을 말했죠. 그녀가 덧붙였다. 진실? 밭은 부인이 되물었다. 전 레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부인이 지금과 같이 된 건 레니를 너무도 사랑해서가 아니라고요. 그건 부인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레니가 없는 삶을 말이에요. 티거는 늘 말했어요. 부인께선 예민하시고 또 엄한 편이라고요. 제니가 설명했다. 레니는 어머니를 두려워해요. 정말로요. 날 두려워한다고? 밭은 부인이 되물었다. 이기적이라.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난 이기적이었어.
너 없는 삶을 두려워했지. 갑자기 레니의 젊은 두 눈이 생기로 가득해 보였고 자신의 두 눈엔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걸 다 갚을 수 있겠니? 그녀가 조그맣게 혼잣말을 했다. 바튼 부인은 포크를 내려놓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몸을 기울여 손으로 제니의 뺨을 매만졌다. 레니에게 전해줘요. 날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이죠. 처녀의 말을 듣고 부인은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였고 아들을 에코이스트로 길들였음을 깨달으며 아들에게 무거운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녀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수많은 지성인들이 말하듯이 그리고 처녀가 충고하듯이 부모가 다 큰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식을 구속하려 들지 않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다 큰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거 알아요? 그녀가 제니에게 말했다. 난 레니가 떠난 후로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웃을 만한 일이 없었죠. 그녀는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것만 같은 제니의 갈색 눈을 바라보다 갑자기 다시금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웃는지.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웃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아들과 결혼해달라는 부인의 부탁을 처녀가 수용하면서 끝이 납니다. 내 아들과 결혼해줬으면 좋겠어요. 바튼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의 자신의 삶이 웃음으로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레니에게 진 빚을 모두 다 갚은 셈이었다. 나는 솔직하고 당당하고 씩씩한 처녀가 참 좋습니다. 처녀의 지적을 받고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과 심리적 장애를 인정한 후 곧바로 고쳐나가는 용기 있는 부인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배경이나 경제사정이나 외모 따위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에 더 관심을 갖고 사랑에 빠진 아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두 젊은이에게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영국 가수 에드 시런의 노래 퍼펙트를 함께 감상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